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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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상수용의요법인데요. 지난번에 그 1조를 했고, 오늘 1, 2, 3조를 같이 해서 주로 2, 3조를 중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리는 1, 2, 3조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의편이 끝나고 수행편인데, 수행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실천편이다 또는 훈련편이다, 생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수행은 우리 개인의 수행을 넘어서서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어떤 수행이고, 어떤 공도 세계, 이론 세계를 위한 수행이지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수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에 수행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수행단체가 개인의 어떤 그 안락함, 개인의 어떤 마음의 청정함,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수행을 통해서 뭐 하냐면, 개인의 안락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안락과 평화, 즉 이 개인의 공짜리를 바탕해서 이 공우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예. 원불교를 댕기는 사람들이 자칫 그 공에, 물론 공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처음에 타켓 자체가 우리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자는 거다, 이게 타켓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원불교에 눈 뜬 사람은 누구냐? 나를 알았다가 아니라, 나가 세상 전체구나 하는 걸 안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원불교 수행의 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원불교 올 때는 그런 생각 아니셨겠지. 응? 내가 머리 아파서 왔고, 좀 내 영혼을 밝히려고 왔고, 좀 스트레스 해소하러 왔고, 뭔가 좀 내가 좀 그래도 청정하게 살고 싶어서 왔겠죠. 그러나 요렇게 하다 보면 요것도 이루어지고, 요렇게 하다 보면 요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겟 자체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선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입정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예요? 일상수행법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달라. 일반 수행단체는 일상수행법 안 할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선을 입증을 잘 할 거냐, 이거 생각해. 근데 우리는 입증하는 것도 목표가 뭐예요? 바로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입증한다. 즉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입증한다, 수양을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 공부가 참 수월해진다. 그리고 국이 터져요. 그래서 전체 어떤 그 전체 사은의 그런 위력을 빨리 받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국을 작게 잡아가지고 내가 내 편안함만 이렇게 추구하는 수양을 한다. 그것도 사막 중에서도 주로 뭐예요? 관심이? 예? 공부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연구, 그래서 사리 연구 중에 주로 뭐예요? 사에 대한 연구나 좀 했었고, 학문 공부하고 있고 말이죠. 또 아니면 그냥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양. 그래서 대정사님이 정의 쌍수라고 그랬어요. 정의 쌍수. 우리 원불교는 가나선 위주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묵조선과 간화선을 병진해서 그것도 단전주에다 중심을 잡고 하는 묵조간화입니다. 왜? 대종사님의 비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보니까 자선한다고 게을러 빠져고 있더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선 좋아하고 책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연구 좋아하고. 근데 그거 다 아니다. 뭐요? 그거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선해서 뭐 하자는 거고 책 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경전 공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 실행 잘하자는 거다. 그것도 그 실행도 내 삶의 의식주를 구하는 실행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위한 실행의 삶을 내가 자리이타로 살아보자. 공도 삶을 살자. 이것이 먼저 먼저 중심을 잡고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면 먼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다고 치지만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출발지는 나다. 이런 생각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수행해라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지는 나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계문을 이렇게 새겨요. 법회 시간에. 그러면 앉아가지고 뭔 생각해? 아따, 저건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딱 좋겠다. 저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딱 좋겠네. 이러고 있으면 수행의 출발지가 자기인데 자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행의 출발지는 자기다. 그것을 먼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요법이 아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수행 생활을 하는 원불교인이지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씩 법회 때 외우는 요법이 아니라 아침에 자선 시간에 한번 외우는 요법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건 뭐예요? 크게는 뭐예요? 하루에. 작게 세밀히는 경계 그 소리예요. 경계. 그래서 일상수행의요법은 우리 정사한 종사께서 그러셨죠? 선비는 소학만 읽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상수행의요법만 읽고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다. 왜? 일상수행의요법은 어떻게 보면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 요강으로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론상 진리가 다 들어있더라. 그 안에. 그런 이야기겠죠. 제가 숫자를 풀어놨죠. 숫자. 수행이라고 할 때 수는 뭐냐면 수이무수예요. 수이무수. 수이무수라는 뭐냐면 닦은 바가 없는 닦음을 수이무수라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의 좀 매력이면서 어려운 점이죠. 닦으면 닦으지 닦은 바가 없이 닦은다는 소리가 뭔 소린가. 닦은 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수행의 행자는 실행인데 어떤 실행이냐? 그대로 진리적 이론상의 행이다 그 말이야. 이론상의 행의 수행이다. 요법은 이제 핵심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엔 특징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와 같이 항상 밀접하게 우리의 삶 속에 1분 1각도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공기와 같이 떠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본도편의 일상수행법 1, 2, 3조를 즉 수양을 통해서 심지가 요란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대인, 삼학 공부를 하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소인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양을 통한 대인의 근성, 연구를 통한 대인의 어떤 지혜 총명, 그리고
취사를 통한 대인의 복덕이죠. 예. 왜 대인이라고 그럴까? 예? 국한 없는 이런 쌍 자리에 바탕에 서기 때문에 대인이 되는 거예요. 소인배가 아니라. 소인배는 어딘가 뭔가 국한이 있어. 상대적 세계에 국한이 있거나 뭔가 하다못해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국한이 있어. 지금 세계 지도자들도 보면 나라의 국한이 있어야겠죠, 물론. 그러나 국한 없는 가운데 또 능히 나라의 국한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국한 없는 것이 없는 가운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러고 있죠? 예. 당장은 지금 좋아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미국은 주식값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미국이 기울어지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위하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해줘야지 내가 잘 산다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다. 그래서 공심. 미래는 이것이 공이죠. 이 공심이 있어야 환영받는다 그랬어요. 공심이라는 국한 없는 전체의 마음이 공심이거든. 이 공은 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체를 보는 시각.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로 보는 시각. 그게 공심이다. 미래의 지도자는 그런 분이 돼야 한다. 그런 분이 환영받고 그런 나라가 앞으로 잘 살고 세상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일상세법 구조를 보면 세우자, 제거하자. 그 다음에 돌리고 돌리자. 그래서 세우자, 돌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법력은 어떤 사람이 법력이냐. 심신작용을 할 때 어떻게 세울 것 세우고 제거할 것 제거하면서 돌릴 자리에 돌릴 줄 아느냐. 이것이 법력이다. 근데 이제 누가 안 돌리고 싶겠어? 세우고 싶지요, 다. 근데 왜 그러면 잘 돌려지고 잘 안 돌려지냐? 이것이 이제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훈련법이 들어간 거예요. 세우고 싶어. 제거하고 싶고 돌리고 싶어. 안 돼, 그게. 그래서 이것은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이. 그래서 훈련법 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일상수행의법 이제 1조부터 들어갑니다. 1조, 2조, 3조 같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심지는 그랬죠. 심지라는 것은 심전이라는 소리나 똑같다. 그래서 심전 개발 그러죠. 왜 심지란 말이나 심전이라는 말을 쓰냐? 밭전자를 쓰거나 땅지자를 쓰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원리가 그 땅과 밭과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 그 말이야.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심지란 단어를 쓰시지 않았겠느냐. 땅과 밭은 뭐가 나?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고 그러죠. 저는 어저께 저 구미 갔다 오면서 차 타고 이렇게 쭉 밭을 논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욱교만한테 그랬네. 아이 진짜 땅 부처님이 대단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온갖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지금도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잖아. 아 참 신기해. 아이 좀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달아지고 없어지기도 한데 이놈의 땅은 그냥 심어도 뭐 걸음만 잘하고 그러면 그냥 뿌린 대로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약초도 나와. 나무도 거기서 커. 온갖 곡식도 커. 온갖 것들이 거기서 다 자라고 크고 온다. 그러듯이 심지는 벌써 결국 이 심지는 마음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 근데 바탕이 바탕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뭐가 있겠다. 땅과 밭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자성이란 말이죠. 자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도에서 진공묘유다, 공적영지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죠. 진공과 공정만 있는 것이 심지가 아니라 그 심지는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아까 곡식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듯이 묘하게 있어지더라. 뭐가? 우리 마음에. 즉 우리 마음에는 선심도 나오고 악심도 나오고. 그죠? 아이 그냥 그렇게 그냥 따뜻한 마음도 나지만 그렇게 냉칼스러운 마음도 나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한 경계 오니까 그냥 미워 죽겠디야.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이. 그런데 본래는 어쩌냐? 본래는 이렇더라 이 말이야. 진공과 묘, 공적이더라. 이건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을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어진다는 게 바로 묘유요 영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과거에 불교 공부를 잘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은 그것은 묘유가 아니래. 경계에 따라 좋은 것만 있어지는 게 묘유래. 선심만, 불심만, 도심만 있는 게 묘유래.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그건 잘못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합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것만이 묘유요 영지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묘유요 다 영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우주만유 전체 어떤 것도 다 묘유요 다 하면 영지다. 경계에 따라 다 있어진다. 천차만별로 있어지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대라고 그러고 소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융으로 변화하더라. 그것이 뭐예요? 조화요, 인과요, 자재더라. 변화더라.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대와 소와 유무가 기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먼저 대소유무에 대한 가늠을 잡아야 해요. 잡아야 해. 그래서 그 이런 일상수용요법 자체 내에 1조 내에 대소유무가 있고 2조 내에 대소유무가 있고 3조 안에 대소유무가 다 있더라. 왜? 수양에도 대소유무가 있어야지. 진리가, 수양에 진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연구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되지. 취사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되잖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대종사님이 아주 여기다가 쉽게 풀어놓으신 것이 일상수용요법 1, 2, 3조다.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 너무 쉽게 알려줬어. 이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좀 감추는 맛이 있어야 좀 더 이렇게 땡기는 맛이 있듯이. 이게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이것이 귀한지를 몰라.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예.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 당대에도 말이죠. 우리 서대원 선지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진짜 불교의 그 정수, 불교의 핵심, 진짜 깊은 도와 깊은 진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어디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산속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놈은 그냥 머시기에서 빼버려라 그냥. 적에서 빼버리라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4번 말 안 먹을 놈이다 하면서.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소리는 뭐냐면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다음 또 뭐가 없어요?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그름이었건만은. 그러죠? 그 소리는 뭐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 뽑아 놓은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만 없까지 밝음도 없어요, 심지는. 심지는요, 되게 멍청합니다. 겁나 멍청한 게 심지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식하는 그 탐진치는 그 심지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분별심이 인식하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성은 모른다. 몰라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탐진치에 속고 있을 때 내 본래 마음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기 에고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었건만은 그랬어. 자, 제가 원리를 이제 설명드렸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이론상 진리의 이 대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예. 요란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요, 공이에요, 공. 어리석임이 없는 것이 원이에요. 그름이 없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 이론상 진리의 내적인 속성이 공원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성질이 있더라. 성질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요란함이 없는 텅 빈 성질이 있더라. 하나는 어리석임이 없는 밝은 성질이 있더라. 사실 밝다고 말했지만 이 밝음은 뭐냐면 밝고 어둡고를 넘어선 밝음이에요. 이것도. 이거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여기서 밝음은 그냥 밝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밝고 어둠을 넘어선 밝음을 밝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은 그런 원입니다. 여기 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은 정과 사를 넘어선 정을 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참 잘 모르면 오해하는데, 예. 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은 어떤 공이냐면 그냥 빈 걸 공이라는 게 아니라 공이 불공이에요. 공은 공이나 공이 불공이야. 공이 아닌 공이에요. 원은 원이나 원이 불원이야. 원이 아닌 원이야. 정은 정이나 정이 아닌 정이야. 이해가 되실란가? 일단 이런 거 있다고만 생각하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깨치문 종교예요. 깨치지 못하면 요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은 공이고 만이면 만이지. 그렇죠? 정이면 저고 사기면 사는 사지. 정사를 넘어선 정이다? 뭐 공과 불공을 넘어선 공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대자리다. 대자리다. 대라는 것은 뭐죠? 요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논아놨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의 모든 모임이 대입니다. 대와 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둘이 이렇게 제가 갈라놓은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대와 소가 분리될 수가 없는 대와 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없건 많은 그 소리는 이미 있다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라는 것은
소가 아닌 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를 전체 모아놓은 대요. 대 안에는 소가 꽉 차있던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자, 원래 여기가 들었죠? 원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어리석음이 그름이 없건만은 그랬습니다. 자, 요란함은 제가 요란함만 없는 게 아니겠죠. 여기다 뭐 법신 청정이라는 소리 하거든요. 아까 이 공을 또 뭐라고 넣었냐면 여기가 청정 법신불 그래요. 청정이라고 써. 근데 사실 청정은 청정이 아니에요. 청정이라고 표현한 청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청정도 아니에요. 그냥 청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이분의 상대적 세계의 청정이 아니라 더럽고 깨끗함을 넘어선 청정을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다고 표현했죠. 우리가 흔히 되게 얼른 생각할 때 제일 수양에서 되게 걸림돌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통하면 욕심은 뭐냐면 번뇌를 일으켜요. 번뇌는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예? 질문. 번뇌는 나쁜 놈 아니요? 번뇌는 제거하고 잡들이 하는 거 아니요? 예. 사실은 그 번뇌가 없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란가?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어렵습니다. 번뇌는 동력이에요.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진짜 공부는 이런 공부가 아니야. 진짜 공부는 뭐냐? 경계에서 이건 지금 저축이고 예습이고 하나 이론 공부지 실제 공부는 언제냐? 경계를 당.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그러는데 경계를 당해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해보세요. 제가 그래요. 탐진치를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탐은 뭐냐면 내가 욕심내는 거예요. 진심은 뭐냐면 그 욕심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 그러니까 이제 막 지 맘대로 해버려. 그 이제 치심이야.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면 탐진치 이제 다 공 끝나버렸는가? 실제 경계 당해봐.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고개 아무리 까딱까딱 해도 실제 경계 딱 당해봐. 딱 당해봐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없건만은 원래 없다 어리석음도 없다. 이 소리는 아까 저기 원래 제가 밑에 표기해 놨죠. 이전이란 소리예요. 이전. 이전. 분별 이전이요, 물심 이전이요, 선악 이전이요, 생멸 이전. 그 원래 없다는 것은 그 이전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일년 미생전이라고도 하죠. 심지는 원래 요란한이라는 그 산생각의 이전짜리. 그래서 이것을 본연청정이라고 하는데 청정이라는 단어도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유무를 초월한 자리다. 유무를 초월해갖고 막 그 속에서 조화가 일어나. 그래서 유무 초월은 뭔 문이요? 생사문이라고 그래. 그 생사문은 조화문이야. 그 속에서 유무초월해갖고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무초월해갖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초월해가지고 또 그 속에서 막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본래의 진공묘의 자리더라. 이런 쌍자리더라. 그래서 어리석음이었건만은 영지불매라고 그러죠. 영지불매. 매하지 않아. 그리고 이 자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조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초견성 그러면 먼저 요걸 먼저 감을 잡는 거예요. 초견성 그러면. 그 다음 중견성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견성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우자. 어? 변화시키자. 얘가 유무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이제 상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진공만 알아도, 이 없다는 것만 알아도 뭐 그냥 견성했다 해갖고 도인 대접 받았는데, 원불교에서는 도인 대접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 그러나 그 대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를 제대로 알면 그 다음 단계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대의 관문을 뚫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대의 관문을 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분별로서 알아지거나 또는 어떤 그냥 뭐 공부한다고 그냥 책 본다고 알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그 분별 이전의 자리로 가서 그 분별 이전에 들어가서 합의를 할 때 그 속에서 싹 솟아 올라오는 그 공적 영지,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감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 없는 종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이 없는 종교도 문제고 수양만 하고 치사가 없는 종교도 문제지. 또 성리가 빠져. 연구가 빠진 종교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의 세 가지 성질, 즉 아까 대와 소와 유무 성질을 다 보고 또 공원종의 그 속성을 다 가늠을 잡아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이론상 진리의 그 기본을 파악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소요법 1, 2, 3조는 그 6조대사는 가나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예. 6조대사를 거기다 써놨죠. 예. 심지무란 자성정. 그리고 심지무치 자성해. 그리고 심지무비 자성계. 그래서 여기는 심지 뭐예요? 여기가 무란. 예. 여기가 무란. 요란함 엮은 건 무란이라고 그랬어. 어리석음이 엮은 것이 무치. 그름이 엮은 것이 무비. 예. 그름이 엮은 말. 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란함 중에 제일 그 곤란한 것이 우리가 그 분별선 축차심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지금 그 원불교 공부하거나 특히 이게 수행하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분별 이전 자리에 합의를 해서 분별을 내는 게 아니라 즉 진공에 바탕한 체를 잡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게 아니라 분별로 분별을 대체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수양인 양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자성 같은 건 잘 안 해. 그래갖고 분별로 경계다 해가지고 대치하면서 그것이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깝깝할 일이야, 이게. 에? 깝깝할 일이야. 이게. 에. 우리가 진공의 체를 삼는 묘유해야지. 즉, 무분별에 근거한 분별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대자리와 소자리, 즉 진공묘의에 맞는 공부법이지. 진공이 빠져버린, 진공은 하나의 관념이고 그냥 기본이라고 놔둬버리고 분별로서 분별을 대체하는 그런 그 얄팍한 공부가 마치 우리 공부인 양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수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주장해요. 수양을 해본 사람이 그런 주장을 별로 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진공의 자리구나. 이 속에서 기가 막히게 동할 때 탁 묘유가 있어지는구나. 기가 막히게 분별 주착심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성품 자리에 합의를 했다가 정신과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바로바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아까 여기서는 무치라고 그랬죠. 어리석임이 없는. 무치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밝다. 어리석음만 어린 게 아니라 밝은 것도 없어요. 이게 어리석고 밝고 할 것도 없는 그 뭐랄까 명암이 없는 빛.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그냥 태양이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밤에도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태양이 있어, 없어? 예? 뭔 소리 안 보이는데? 예. 내가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여기서 그 원자리, 여기서 이 원자리는 그런 원이에요. 그러니까 명암을 넘어선 원이에요. 밝음이에요. 밝다 어둡다를 넘어선 밝음, 그걸 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밝음은 뭐랄까 미와 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미혹함과 깨달음도 넘어선 세계, 그리고 부처와 중생도 넘어선 자리요. 이 자리는. 예. 그래서 뭐 번뇌와 이런 것이 따로 번뇌의 세계는 뭐 이렇다라가 아니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왕양면이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 이것을 그냥 양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뭐 제가 아까 뭐 막 이렇게 막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없어? 이것이 있어, 없어?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은 답을 다 알아. 답을 다 알아, 양심은. 어? 그 밝은 양심은 답을 다 안다고. 이거 아닌디? 하면서 뭐예요? 아까 있어질 때 어떻게 있어져? 과거에 수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길들였던 업식과 업력의 힘에 의해서 있어지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그걸 어때요? 그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양심은 그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요. 모르고 싶을 뿐이지. 모르고 싶어. 괴로우니까. 에?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이론의 밝음 원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름. 그름. 그름이 없다는 것은 뭐죠? 이건 정을 이야기하는데 정도 무슨 정이냐죠? 정과 사를 넘어선 정이라 제가 그랬죠? 예, 적연무상이야. 상이 없이 고요한 가운데 적적한 가운데 그런 것이야. 이것이. 여기에는 사심이 없어. 이로의 사심이 없는 그 정이야. 정.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그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는 지선이요, 지선. 지선은 뭐죠? 선도, 악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그래. 또 하나는 지공이라 그래, 지공. 지공 무사라고도 하죠. 지공. 그래서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참 이 사회에서 아직 그런 걸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정이라고 할 때의 정은, 공정은 그 사와 반대된 개념의 공정이 아니에요. 진짜 공정은. 그 공정은 그런 사와 반대된 상대적 공정이 아니라 전체를 안아버리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름이 없다는 것은 지선이요, 지복이요. 지복이라고 돼요. 지복. 지선이요, 지복이요, 지공이요. 이 자리는. 예. 그래서 없건만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없건만은 그게 원래 없건만은이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무를 말해요. 유무의 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란함이 있다 없다, 어리석음이 있다 없다, 그름이 있다 없다가 아닌 그 상대를 넘어선 자리를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없건만은은 상대적 있고 없고를 넘어선 절대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억건만은 절대 무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이기 때문에 소인 겁니다. 절대이기 때문에 상대인 거예요. 절대는 상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경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경계. 경계란 말을 제가 거기에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일체의 대상, 그리고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상대적 현상, 그 다음 연, 인연, 그 다음 우주는 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러죠? 그것도 다 경계예요. 태풍이 와 우리 집 쓸어버렸다. 경계를 당한 거죠. 그죠? 그것도 다 경계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때죠? 사람은 계속 살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무를 해탈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서는 진짜 경계는 뭐다? 사은인 것입니다. 사은. 따라서 하세요. 경계는 사은이다. 예.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했는데 그 경계는 어떻게 전체의 경계냐? 과거에 수생을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 어저께 아까 금방 전까지도 이것이 뭉쳐진 과거의 업력 또는 업식이라고 그래. 좀 다르지만 업력이나 업식의 경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반 이상을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교무하면서 제가 수행하면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지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이게 참 힘들다는 걸 많이 느껴요. 뭐냐면 이것이 주로 뭐예요? 업은 주로 습관이에요. 성격입니다. 성격을 말해요. 왜 여러분들과 지금 저 같은 성격이 있고 여러분들 같은 성격이 왜 있어요? 이렇게 수생을 반복 훈련시켰잖아. 반복 단련시켰잖아요. 그렇게 온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어떤 뭘 내놨어. 뭐 학교 이야기를 내놨어.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민감한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민감하고요. 학교를 못 다닌 사람도 민감해.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예요. 주. 민감한 게 주한 거거든.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 이 경계가 바로 온갖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계를 무엇이 인식해요? 내 육군이 인식하죠.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군이 인식을 하면서 내 모든 사은의 대상의 경계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경계의 폭이 이렇게 복잡해요. 수많은 과거에 엮어진 내 안에 업력이 항상 자리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업은 무명이거든. 근데 무명이 말이 무명이지 실제로 법의 해명을 통해서 이게 그 어리석음을 해결해버리면 괜찮은데 자성의 해로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 어부 무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 성격대로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좀 고쳐보려고 나를 고쳐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 좀 욕심을 내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면 약간 시간은 지연되더라고. 근데 못 고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확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고칠 수는 있어요. 조금. 그러나 현실로 다가가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이 우리 요 현아 성격이 알거든 내가. 야는 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아해요. 그래갖고 지금 1년이면 해외를 얼마나 싸돌아다닌가 몰라. 나대고 다녀. 요 놈을 내가 못 가게 딱 묶었어요. 왜냐하면 그 습성을 좀 고치려고. 그러면 야는 병나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습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병나버려. 그만큼 있어질 때 그 과거의 습이 영향을 받아갖고 있어지더라.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고쳐? 아이고, 개떡이나. 스스로 고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력한 서원의 힘, 그리고 정말로 투철한 신심의 힘, 그리고 정말로 주변에 진짜 스승과 정말 법동지, 어떤 교법의 힘이 엄청나게 거기서 나를 제어하고 때로는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할 때 내가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돼서 아까 법의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자기가 아이 교무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나 그래갖고 진급 온 사람 못 봐봤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 잠깐 감사합니다.